네, 안녕하십니까. 비밀 무기 채널입니다. 지금 한국을 막지 못하면 우리 중국은 영원히 남중국해에 갇혀버리게 될 것이다. 얼마 전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 이어도 코앞으로 미사일을 날리겠다며 공지를 띄우자 중국 내 군사 전문가들은 굉장히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시로 일관하며 대만 수복에만 집중해오던 중국인데 한국의 군사적 팽창 속도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탐내던 한국의 최남단이어도 인근으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작심하고 날린 블록버스터급 미사일의 목적과 UAE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방한의 상관관계 등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북경의 군사대학 리펑춘 교수는 한국의 국방 투자 속도는 일반적인 시각에서 볼 때 도저히 제정신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투자 규모와 속도는 평범한 국가의 준전시 상태 수준으로 사실상 전쟁에 대비하고 있는 수준의 집착이라며 한국이 왜 이렇게까지 군사력에 집중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한 가지 단서를 달았는데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 속에서 한국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도 가장 많은 이익을 보게 된 결과 분명히 다른 꿍꿍이가 있을 것이란 의문을 품었는데요. 최근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한국은 드디어 자체적인 핵무장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은 지금도 북한을 상대로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런 화력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며 핵무장이라는 최종 병기를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자 중국 내 군사 전문가들은도 한국이 필요 이상의 군사력을 갖추는 목적은 북한이 아니라 사실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답니다. 최근 대만에 대한 공격적인 훈련을 진행하며 본격적으로 대만 수복작전에 돌입하기 위한 예행 연습에 나서고 있는 중국은 한국에게 핵무장이라는 커다란 명분을 주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중국이 대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빠른 시일 내로 대만을 수복해 태평양 진출과 동시에 전세계 물류와 원유 수송 경로의 60%를 차지하는 남중국해 패권을 가져오려는 작전이 조만간 실행될 것이라고 판단한 가운데 한국에게 전례 없는 핵카드를 쥐어주기 위한 국제적인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과거부터 이런 카드를 잘 사용해왔는데요. 국제유가를 좌지우지하는 중동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이슬람 국가마저 파벌이 나뉘어 국제유가가 오르락내리락 하자 이스라엘의 핵무장을 묵인하는 방향으로 중동 정세를 안정시킴과 동시에 국제유가 안정화를 이끌어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전략을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서도 적용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국에 넘쳐나는 인구를 믿고 대만을 수복하느니 태평양 진출을 하느니 여러가지 희망사항을 늘어놓고 있지만 이런 중국을 얌전하게 만들기 위해 한국에게 주한미군을 철수한다고 압박하고 국방력에 빈틈이 생긴 한국이 자연스럽게 핵무장을 하도록 국제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국이 대만 침공을 현실화하면 한국에겐 금상첨화 같은 상황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손에 넣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확실한 건 대만 이후엔 한반도, 북한 지역을 삼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2014년 전후로 해서 미국의 오바마 정부에게 북한 정권이 갑자기 붕괴되면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4개국이 분할 통치를 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여기서 중국이 드러낸 야심은 한반도 동해 지역을 통해 태평양으로 진출하고 싶다는 목적을 드러낸 것입니다. 한국 우리 헌법에선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중국의 한반도를 통한 영토 확장 욕심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국에선 북한이 붕괴하는 경우 한반도로 빠르게 넘어가 점령하는 군사작전 시나리오가 있을 정도이기에 중국의 욕심은 대만으로 절대 끝나지 않으며 한반도를 삼키는 것으로 순차 진행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한국에선 더더욱 핵무장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그 순간이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처럼 대만을 침공한 중국에겐 전례 없는 수준의 국제제재가 가해질 수밖에 없는데 한국이 자주국방을 명분으로 핵개발 시동을 거는 경우 국제사회가 한국을 제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미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이 제재받는 만큼 반대작용으로 한국의 경제적 중요도가 급격하게 상승한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세계 판매량 2위 수준의 중국산 스마트폰 자리를 한국이 대신하게 될 것이고
중국산 자동차 판매와 선박 판매도 한국이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가 글로벌 점유율 70%를 차지하는 만큼 국제사회가 한국을 제재한다면 세계 경제가 멈추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며, 특히 중국이 수출하던 것처럼 값싸고 기술 수준이 낮아 쉽게 대체 가능한 상품이 아니라 한국의 산업은 첨단 산업이 대부분이기에 한국을 제재하는 선진국일수록 그 피해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현재 대만에 대한 욕심을 부릴수록 한국의 핵무장을 부추기게 되는 가불기 상황에 놓였으며, 한국의 핵무장을 막을 명분도 능력도 부족한 상황에 한국을 향한 분풀이만 늘어놓고 있는데요. 며칠 전엔 한국의 주요 군사시설을 향해 핵투하 훈련을 하는 등 노골적인 위협을 개시하고 있으며, 북한 붕괴 시 중국의 지방정부로 흡수통일 계획을 내놓는 등 한국을 상대로 선을 넘는 도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 중국을 향해 제대로 경고를 하고 나섰는데요. 중국이 자신의 배타적 경제수역 이의지라고 주장하며 수시로 전투기와 군함을 보내던 이어도 인근까지 항해금지 지역으로 선포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훈련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기존에 북한을 상대로 하던 미사일 훈련은 주로 동해를 향했다면 이번엔 이어도를 향했다는 점에서 중국을 향한 확실한 경고성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날린 미사일의 정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놀라는 분위기입니다. 기존엔 국방부에서 발사에 성공하는 경우 빠르게 브리핑을 하며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지만 지금의 경우엔 아직 보안사항으로 감추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경우는 단 하나 아직 대외적으로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혀서는 안 되는 전략자산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국방부에서 아직 꽁꽁 숨겨두고 있는 현무5 고위력 탄도미사일이거나 현무의 SLBM 버전 또는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종류가 무엇이 되었던 간에 중국이 군함과 전투기를 보내던 우리 영토에 블록버스터급 무기를 발사하는 경고를 했다는 점은 굉장히 통쾌한 사실인데요. 한국의 이번 발사 소식에 중국에선 한국의 도발이 선을 넘었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중국의 몇몇 네티즌들은 한국이 이번 기회로 핵무장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이 생기니 중국을 향해 도발을 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특히 한국의 현무5 미사일의 경우는 탄두 중량만 최대 9톤에 달하는 세계 탄도미사일 역사상 전무후무한 수준의 고위력 발사체인데, 한국이 이런 기형적인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된 이유는 단 하나, 여태까지 핵무장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답니다. 기존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핵보유 국가들은 이미 핵기술을 통해 그 위력에 비해 탄두 중량을 많이 줄일 수 있었는데요. 한국은 핵을 가지지 못하니 탄두 중량을 기형적으로 높여서 마하 10의 최고속도와 지하 100m까지 파고 들어가는 것은 물론 폭발 시 위력이 전술핵에 버금가는 궁극의 미사일이 생겨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미사일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한국이 핵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으며 언젠가는 반드시 현무 미사일 상단의 핵탄두를 결합할 것이라며 한국은 지금 제정신이 아닌 상태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과 네티즌들은 한국이 이스라엘처럼 미국의 지원과 묵인으로 핵무장에 성공하게 되면 중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하고 있는데, 바뀌는 것은 생각보다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한국에게 감지라던 태도가 고쳐질 것이며, 태평양 진출이 불가능해져 영원히 중국 앞바다 남중국해 근처에서만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선 이번 이어도 인근으로 발사 시험을 한 것을 두고 며칠 전 방한한 UAE 아랍에미리트 정상에게 한국의 고위력 발사체를 선보이고 한국 방산의 수출을 더욱 확대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는데요. UAE는 이미 한국과 40조 원가량의 투자를 약속했으며 한국에 천공 시스템을 도입했고, 여기에 한국이 자체 개발한 미사일 방어체계 LSAM 도입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한국의 이번 발사 실험은 중국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UAE 정상을 향해 방산 세일즈를 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